안녕하세요. 별생각입니다. 오늘은요, 대치동보다 잠실이 더 많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옛날에는 한 10년,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요, 대치동하고 잠실은 비교를 할 수 없었어요. 대치동이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실은 그때 새 거였거든요. 새 거였는데도 오히려 대치동이 더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개포동이 지금 재개발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실이 오히려 더 비싸든지 비슷하든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치동이 잠실보다 훨씬 더 가격을 잘 못 받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잠실이 더 비쌀까?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런 과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쭉 역사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이나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60년대나 80년대부터 우리가 보면 60년대, 80년대는 지방하고 서울하고 항상 같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지방에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여수, 뭐 순천, 포항, 울산 이런 데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일자리에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이게 산업이 계속 커지면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경제가 굉장히 좋았겠죠. 그러니까 서울이 올라가는 거나 지방이 올라가는 거나 비슷하고, 그리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관사도 제공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집을 안 사고도 그 지방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그때는 뭐 지방이라고 해서 전혀 뭐 서울에 대해서 그런 걸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난 그냥 여기서 살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에서부터 한 2000년도쯤 되면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잘 살아진 거예요. GDP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경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은 뭐 강남, 상계동 뭐 이런 뭐 안양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뭐 부산은 부산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각 지역별로 그 각각의 특화돼 있는 이제 이게 교육 특구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도 여기가 비싸. 요 지역 내에서는 여기가 비싸. 그래서 그렇게 각각 비싼 곳들이 각 지역별로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발이 되는 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경부 라인을 따라서 이제 서울에 집이 많이 부족해서 경기도에 신도시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 신도시들을 지은 게 이제 경부고속도로 라인 쪽으로 쭉 많이 이제 지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신도시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신도시가 많이 발달하면서 신도시가 그게 교육특구로 또 같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 다음에 그럴 때는 우리가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공대를 나오면 대부분 다 지방을 가서 근무를 했어야 해요. 그러니까 공대 나오면 지방 가서 일해야 돼, 지방 가기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방에 다 그런 산업단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싫어도 할 수 없이 지방 가서 많이 근무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바뀌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한 2000년도가 넘으면서 지방의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이 됐어요. 지방에서 국제기관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공공기관이 부지로 갖고 있었던 뭐 한전부지라든가 뭐 어디라든가 모든 부지를 전부 팔고 내려가라 그런 거예요. 왜 이제 다시 서울로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우리가 갑자기 생기잖아요. 큰 땅들이. 그래서 서울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죠. 그거에 그 토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해서 대규모 개발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 대규모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그 전에는 우리가 대기업이 서울에다가 뭔가를 더 일자리를 만드는 걸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대규모 개발을 세우면서 이제 서울에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지을 수 있게끔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 R&D 센터 같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배를 만들거나 하는 걸 서울에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R&D 센터를 또 띄워서 서울에다가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자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과를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지방 가서 근무하기 싫었는데 서울을 오니까 굉장히 이제 인력 구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서울의 R&D 센터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판교나 양재동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좋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서울에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럼 지방에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으니까 그러면 지방은 이제 거기에 혜택을 많이 받냐? 그러면 세종시 같이 그래도 모여 있어서 크게 개발한 데는 확실하게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그 외 지역은 기관을 너무 점점 뿌려놓은 거예요. 그 점점 뿌려놓은 거는 크게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의 공공 이전도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고 한 지역 거점 도시만 키웠어요. 예를 들어 전라도면 전라도 전체에서 어디 한 부분만 딱 모아서 보내면 그게 거점 도시가 돼서 거기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공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라도라 그래도 여기저기 해서 막 7, 8군데를 나눠버리니까 거기가 거점 도시로 크지를 못하고 그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이 사회 기반 시설이 없는 데에다 가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서 출퇴근을 되게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지금 뭐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지방에서 집을 사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폭력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시골에 가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서 인프라를 그쪽을 좀 잘 갖춰 놓으면 그쪽으로 이사를 많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런 거는 안 하고 셔틀버스를 없애겠다 이래서 공무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갑자기 셔틀버스가 없어져서 이 일을 어쩌나 지금 이거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서울에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어요. 이제 뭐 판교나 양재동 이런 거 그런 것들도 많이 생겨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그러면 오히려 서울의 집값을 올리는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방 분산이 안 되고 오히려 서울의 집값을 더 올리는 계기가 돼버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2010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느냐? 일자리가 서울에 많이 생기고요. 여기저기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어요. 그 뒤로 더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의 대동맥이었어요. 그런데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 세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굉장히 빨리 올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신도시들이 생겼던 것들이 이제 그 세종 포천 제2라고도 부르죠. 그 제2경부고속도로 위주로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약간의 축이 제1경부에서 제2경부로 오다 보니까 이게 서초동이 제1경부의 끝이잖아요. 근데 제2경부의 끝은 강동구예요. 그래서 약간의 중심축이 지금 동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강남이 굉장히 유흥가였는데 그게 지금 잠실 쪽으로 오고 있어요. 삼성동, 잠실 그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축이 약간의 동쪽으로 이동한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대치동보다는 잠실 쪽이 훨씬 더 유리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치동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학군이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학군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많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신을 잘 받는 게 더 유리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힘든 강남에보다는 오히려 약간 외곽에서 조금 편안하게 공부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군의 중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우리가 아빠들만 외벌이 가정들이 많았잖아요. 아빠들만 출퇴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만 고생하면 되지, 애를 하고 와이프하고 편하면 되지 이랬는데 지금은 추세가 바뀌어서 부부가 같이 일을 해요. 그러면 교통이 좋은 데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일자리에서 가까운 곳. 왜냐하면 일자리가 둘이 같은 곳이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일자리가 가깝고 둘 다 일자리가 가기 좋은 곳. 그러니까 교통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혼부부들은 교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는 학군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강뷰 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한강뷰 쪽으로 가시고 젊으신 분들은 교통이 중요한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대치동보다는 잠실이 월등하게 유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대치동 분들은 아니야, 일시적인 걸 거야. 우리가 훨씬 더 오를 거야. 우리가 지금 저평가되고 있어.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세요. 근데 죄송한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대치동하고 잠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학군은 대치동이 지금도 막강하게 우수합니다. 근데 교통은 어떻게 돼요? 대치동이 보통이고요. 잠실이 훨씬 더 우수해요.
그 다음에 뷰는 대치동은 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잠실은 뷰가 아주 우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실이 2가지나 더 이겨버렸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은 학군 하나가 모든 것을 이겼거든요. 이제 시대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저는 대치동 쪽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집을 파신다면은, 잠실 쪽 보다는 그 위쪽으로, 삼성동 위쪽으로, 한강변 쪽 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나중에 집값 상승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치동이 조금 안 오른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추세니까. 그렇다고 대치동이 안 오르지는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거기가 조금 더 오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동이 개발이 많이 될 거니까 삼성동 위쪽으로, 한강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시면 그냥 한 10년, 20년 뒤에 대치동보다는 조금 더 오를 거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